안녕하세요. 온채널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쇼핑 검색 최적화 SEO 가이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페이지는 네이버에서 제공되고 있는 상품 검색 SEO 가이드라는 페이지를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줄글로 굉장히 길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쇼핑에 노출이 되는 게, 그러니까 상품이 검색되는 게 어떠한 요소로 순위가 결정이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지 노출이 잘 될 것이다 라고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그 가이드,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당연히.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네이버 쇼핑에다 상품을 노출시켜서 판매를 하기를 원하시면은 요런 알고리즘에 대한 그런 공부를 계속 하시고 노출에 대한 테스트를 계속 하셔야 될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그래도 조금 시간을 단축해서 빠르게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압축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시간이 되실 때 한 번씩 쭉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림을 위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쇼핑 검색 랭킹 구성 요소는 세 가지 요소로 나뉘어서 보이는데요. 적합도와 인기도와 신뢰도입니다. 적합도는 상품을 등록할 때 이 상품의 뭐 상품명, 카테고리, 속성, 태그, 제조사, 브랜드 이런 거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넣는지 중요한 부분들 설명을 다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적합한지 사용자가 그 검색한 검색어와 내가 등록한 상품이 적합한 상품인지 연관도가 높은지 이런 걸 판단을 해가지고 상위 노출에 반영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인기도는 많이 찾고 많이 판매되는 상품. 그래서 아마 검색을 했을 때 뭐 찜수가 엄청 많거나 아니면은 구매 건수가 엄청 많거나 리뷰가 엄청 많거나 이런 상품이 앞에 잘 떠 있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인기도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잘 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는 뭐 클릭수, 찜수, 판매 실적, 리뷰수, 그리고 최신성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뢰도는 이 상품이 정말 믿을 만한 상품인지, SEO 가이드에 벗어난 상품은 아닌지, 또는 뭐 페널티를 부여받은 게 있는지, 이런 거를 해서, 페널티가 있다면은 뭐 마이너스를 부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보시고, 적합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적합도는 이제 내가 등록한 상품과 이용자가 검색한 검색어가 얼마나 연관도가 있는지를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필드 연관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키워드를 쳤을 때 카테고리 매칭되는 게 다 다르다고 했었잖아요. 그 카테고리가 그 키워드와 정말 딱 맞는지 그리고 뭐 브랜드가 있는 제품이라면은 브랜드를 검색했을 때 해당 브랜드가 뭐 상품명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딱 브랜드 그 넣는 칸에 잘 들어가져 있는지 이런 거를 판단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노출을 시킨다는 뜻이고요. 뭐 키워드에 따라서 카테고리가 여러 개 나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키워드에 맞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그런 카테고리가 우선적으로 노출된다. 이거는 제가 키워드 그 설명 드릴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노출시킬 키워드와 카테고리를 매칭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은 필요한 정보를 정해진 곳에 올바르게 입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안 좋은 케이스를 한번 보자면 일단 무료 배송 이런 거는 이벤트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상품명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특히 특수문자 같은 거 이런 거 주의해서 빼가지고 등록해 주시고 뭐 제조사 이름이 뭐 신한인 것 같은데 이 제조사명을 제조사 쪽에다가 정확하게 넣는 게 좋지 상품명에다가 넣는 것보다는 정확한 거기다가 넣는다. 그리고 상품명에다가는 이 상품에 대한 접이식 뭐 베드 테이블 뭐 좌식, 다용도 이런 식으로 상품명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위에와 비교했을 때 정해진 곳에 알맞게 잘 썼는지 위쪽 케이스가 좋은 케이스고 아래쪽은 막 빈칸 있고 제대로 입력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막 썼고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검색도 잘 되고 추가적으로 노출이 잘 된다. 그래서 상품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상품명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상품명에 중복되는 단어 빼시고요. 상품이랑 관련 없는 키워드 당연히 넣으면 안 되고 할인이나 이벤트 같은 정보는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짧게 작성을 하시면 좋아요. 50자 이상은 어뷰즈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써져 있습니다. 50자 이상은 피해 주시고 50자도 사실 너무 길 거예요. 아마 상품을 등록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짧게 정확하게 작성한 것들이 더 노출이 잘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등록을 하실 때 특수문자나 기호 같은 거 특히 많이 넣는 경우가 많던데 특수문자 기호 모두 빼주시고 이벤트나 뭐 할인이나 쿠폰 준다, 적립 준다 이런 거는 따로 그 칸이 있었잖아요. 이벤트와 상품 많이 있었으니까 거기다가 알맞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잘못된 사례가 막 나와 있습니다. 브랜드를 동일한 키워드를 다수 노출을 했다거나 아니면 막 이벤트 문구를 썼다거나 할인 파격 특가 이런 거를 썼다거나 등등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까지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쭉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쪽 유의 사례에서 좀 모르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정품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를 표시해도 상관없지만 상품명에서는 정품 단어는 쓰지 말고 명품이라는 단어도 좀 상품명에는 지양해라. 그리고 고급 이런 단어도 별로 권장하지 않는다. 이건 잘 모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미지도 또 중요하죠. 상품명만큼 중요한 게 이미지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미지 수량은 일단 기본 이미지 1개는 무조건 넣어야 되고 추가 이미지는 9개까지 된다 했었는데 2개 이상은 권장한다 써있죠. 못해도 2개 정도는 넣으시는 게 좋겠다. 라고 봐주시고요. 많이 넣으면 당연히 좋은 거고 그 상품의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면 촬영 그리고 배경색이 너무 막 알록달록한 것보다는 흰색이나 단색 배경이 좋다. 그리고 상품이 좀 포커스가 잘 맞춰져 있는 그런 게 더 괜찮고요. 그리고 이미지 내에 너무나 과한 편집이나 텍스트가 써 있다거나 이런 거는 좀 안 좋다. 저품질이다. 그래서 저품질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과 차별화해서 등록하는 거는 좋은데 그래도 대표 이미지는 가이드에 되도록 맞추시는 게 더 좋습니다. 브랜드 제조사 정보는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세요. 그래서 공식적인 정보를 입력하면은 아무래도 검색 노출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면은 브랜드 제조사를 입력하실 때 이런 것들 좀 주의하시라고 나올 거예요. 되도록이면은 정확하게 작성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카테고리 계속 설명드렸듯이 상품이랑 꼭 관련된 그 정확한 카테고리에 매칭을 하셔야 되고요. 속성은 카테고리에 맞는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칸이 나올 텐데 정확하게 빠짐없이 작성을 하셔야지 뭔가 필터링 그런 기능으로 잘 역할을 하니까 넣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련 없는 거를 막 선택을 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태그에도 이제 어떤 태그가 좋은지 태그를 쓰면 안 되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품명에 이제 없는 그런 위주의 더 다양한 태그를 써주시면 좋겠고요. 감성 표현 사용이 좀 권장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꼭 이런 권장되는 표현이 아니더라도 내가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 그리고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키워드를 위주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상품 등록할 때 다 읊었던 내용이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고 인기도는 이제 상품을 등록하고 나서 쌓이는 점수이죠. 이게 클릭이 얼마나 되는지, 찜이 얼마나 되는지, 또 판매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판매 후에 구매평이 얼마나 쌓였는지, 그리고 최신성 점수까지 해가지고 인기도가 고려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클릭해서 찜하고 판매 실적도 많이 있고 리뷰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거는 그냥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리뷰 같은 경우에도 많이 쌓이게 하기 위해서 리뷰 이벤트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또는 리뷰 쓰면은 뭔가 선물을 준다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또 리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을 했을 때 뭐 리뷰 많은 순, 뭐 이런 정렬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찜스 클릭스 이런 거는 이제 도움이 되는 거는 바로 이해를 하실 텐데 최신성은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제 상품 등록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신상품은 일시적으로 랭킹을 조금 유도하는 그런 기능이 있답니다. 그래서 상품을 등록을 이제 매일매일 꾸준하게 신상품 점수를 받으면서 활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신상품 점수는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일시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상품 점수를 받아서 노출이 됐는데 뭐 노출돼서도 뭔가 반응이 없고 클릭도 안 되고 별로 뭐 그렇다 하면은 신상품 점수가 없어지면 당연히 랭킹에서 하락이 될 수가 있겠죠. 상품 등록을 꾸준히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신뢰도는 이제 안 지키면은 불이익을 받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랭킹 다운이라 써있죠. 그래서 상품명 SEO? 상품명 SEO는 계속 설명했던 대로 뭐 단어 중복, 특수문자, 지나치게 긴 거 이런 것들이 SEO 가이드에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랭킹 다운이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상품명에 지키지 않고 가이드에 너무 벗어나는 그런 상품명을 많이 쓰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는 하지 마시고 내가 딱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를 핵심적으로 쓰시는 게 좋겠다. 상품명 꼭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네이버 쇼핑 페널티는 뭐 배송 만족도나 상품이나 뭔가 구매평 어뷰징 같은 거를 이제 판단해가지고 페널티가 있게 되면은 랭킹 다운이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처음에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상품 정보를 잘못 등록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구매 실적 있죠. 이제 구매가 좀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내가 내 스토어에서 막 결제를 한 다음에 뭐 내가 리뷰를 쓴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마음은 알겠지만 내가 뭐 자주 쓰는 그런 뭐 아이디, IP 주소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어차피 리뷰 쓰더라도 막힐 거예요. 그 리뷰 노출 안 됩니다 하면서 메일 하나 날라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좀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이버 쇼핑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그런 어뷰징 행위는 되도록이면 지양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쇼핑에서 상품 검색을 할 때 어떤 가이드를 지켜야 되고 어떤 요소들이 상위 노출에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안 되는지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쇼핑 검색 가이드도 중요한데 이 가이드는 누구한테나 다 제공이 되는 거고 거의 대부분 알고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들일 거예요. 근데 이제 상품을 등록해서 내가 노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이버 쇼핑에서 내 경쟁자는 어떻게 되는지 또는 내가 부족한 점이 뭐가 있는지 뭐 노출은 잘 되는데 클릭이 안 된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클릭은 되는데 뭐 구매가 안 된다 그러면은 뭐 내 상세 페이지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등등 이런 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반영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최적화 가이드는 기본으로 깔고 이제 이해를 하고 항상 숙지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등록하는 상품들을 더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